소위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랍니다. 부자가 매일 하는 아침 루틴 5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습관. 그 중에서도 대부분 중복된 루틴이나 습관은 이런 거였습니다. 독서, 명상, 그리고 운동. 독서는 꼭 끼어 있었던 것 같고요. 명상이나 운동, 그리고 간혹 글쓰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본 영상에 나온 분 중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질문의 방향으로 뇌를 열어서 답을 찾아오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질문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 문구를 믿습니다. 질문의 위력이라고 해두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제가 키링처럼 달고 다니는 인생 질문 4가지를 소개할까 해요. 질문은 인생을 변화시킬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질문으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을 만큼 찐이다 싶은 4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입니다. 몰입이라는 책, 몰입의 즐거움 등을 쓴 작가이자 클레어먼트 대학교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 심리학 교수인 미하이 칙센티미하이가 한다는 질문이고요.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순간 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저를 일깨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이 내 행위의 본질을 찾게 해줬거든요. 어느 날인가 여느 때처럼 저는 책을 펴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한동안 오전엔 읽고 쓰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 일이었거든요. 갓생을 위한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성과와 미래를 위해 따로 떼어두고 한 일이었는데요. 문득 관성적으로 의식 없이 읽고 쓰는 저를 보면서 이걸 왜 하고 있나를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발견한 저는 단순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방향을 잃은 채 막무가내로 읽고 즐기다가 오전을 보내버리기도 했달까? 그때 자칫 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저를 일깨워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미하이 칙센티미하이의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두 번째 질문은 왜 이걸 믿어야 하지입니다. 로저 쉔크가 하는 질문이고요.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교육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에요. 왜 믿어야 할까? 믿음에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사실 권위와 지성을 지닌 그들의 말이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질문에서는 안 되는 줄로 알았죠. 그러나 알미 커질수록 알게 된 진실은 뭐냐면, 믿음은 소수의 권위와 지성을 가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창조된 것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차마 의심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 그렇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왔죠. 그리고 이 질문은 그런 수동적인 믿음의 수용을 파괴해 줍니다. 왜 이걸 믿어야 할까? 질문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요즘 제가 가장 애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아난드 마힌드라가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회장이자 경영이사입니다. 2010년에는 한국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도 한 인물이죠. 이 질문을 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이 외면을 만든다라는 진리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마음이 행동을 결정해 왔다는 것을요. 여기서 마음은 내면, 행동을 외면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이들은 실행을 망설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열등감이 많은 이는 외적 과시로 열을 올리죠. 이처럼 내면은 외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한 질문, 이 장애물을 내가 만든 것이라면? 에서 장애물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또 어쩌지? 과연 그게 될까? 아, 안 될 거야. 자신이 만든 장애물로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았고요. 그때 저를 일깨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장애물이라 생각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장애물이 내가 만든 것이라면? 정신 바짝 돌아오게 하는 부적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유명인사, 석학들이 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항상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인데 2가지예요. 왜 그래야 하지? 그리고 그 일을 누구와 하지? 우선 왜 그래야 하지는 상식 파괴를 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는 1년에 책 1000권은 읽게 된 애서가입니다. 많이 읽다 보니까 읽는 대로 속도가 붙어서 복리처럼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꽤 많은 책을 읽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렇지 않음을 책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되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전제로 살아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배웠거나 그럴 것이라 믿어왔던 믿음 중에 잘못된 믿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 산산이 부서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질문이 왜 그래야 하지? 였어요. 역시나 왜가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왜 하려고 하지 했을 때 내가 하려는 행동, 보내는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왜라면 이 질문은 어떤 현상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은 그래야 할까?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왜 글을 써야 할까? 저의 상식을 파괴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누구와 하지였는데요. 혼자서는 절대 크게 일을 일으키거나 성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시작한 질문입니다. 더 해빙을 쓴 이소연 작가도 말했어요.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크게 도약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사람이 엮여있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흥하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로 같이 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 듯해요.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저는 해안이란 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정말 제가 원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때 시작한 독서가 지금은 질문이라는 저의 하나의 삶의 형태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사실 해안이란 건 별거 없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사는 삶, 지혜로운 결정, 현명한 태도.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나를 해안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또 믿고 있으니까요. 뇌를 깨워줄 테니까요. 어떤 때는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질문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영상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비디오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힘이 되었던 질문들, 또 누군가의 시련에 있어서 그 시련을 뚫어줄 새로운 질문들, 번뜩이는 영감을 심어준 질문들로 찾아올 건데요. 어떤 질문이 어떤 영상에서 어떤 순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 하나의 질문이라도 우연히 이 영상과 만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 삶의 또 기쁨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올린 질문 4가지 중 3가지는 이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숙각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여기 이 외에도 최고의 질문들로 가득하니까요. 각자의 시절마다, 각자의 페이지마다 응원이 될 적절한 질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밖에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질문이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 2권을 추가로 소개하며 영상을 끌 적에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